다면체와 회전체. 네. 말한 대로 평면은 끝났고 요 앞에서 이제 평면이 마무리됐고 이제는 입체도형인데 입체도형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다면체라는 것과 회전체. 그럼 이제 그 둘의 차이가 뭔지를 여기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먼저 다면체부터. 자, 입체도형 중에 다면체라는 거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근데 다각형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 말하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다각형으로 면이 모두 다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저 다각형이 아닌 면이 껴있으면 그때는 이걸 다면체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다면체의 종류는 여기 말한 대로 각기둥, 각불, 좀 이따 하나 더 배울 텐데 각불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면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면이 4개면 4면체, 5개면 5면체, 6개면 6면체 이렇게 부르는데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시작하죠. 이각형이 없어요. 삼각형부터 최소한. 그럼 다면체는 3면체는 없습니다. 면 3개를 가지고 입체도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면은 4개부터 4면체부터 입체도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옆에 이제 각불대가 보이죠? 각불대는 각불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다면체 중에서 각불이 아닌 쪽 남아있는 입체도형을 보통 각불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원래 이게 사각불대였겠죠? 밑면이 사각형인 이 사각불대. 거기에 이게 밑면이잖아요? 밑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요. 자르고 나면 이게 단면이 생기죠. 잘랐을 때 면, 단면. 그렇게 단면이 생기면서 위아래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위쪽에는 각불을 빼고 남는 아래쪽 밑둥에 남아있는 이 도형을 보통 우리는 각불대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각불의 위쪽에 밑면에 평행선을 그어서 위를 잘라내고 위쪽에 있는 조금 위쪽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각불을 뺀 남아있는 도형을 각불대라 부르는데 저번에 이제 그 전에 방학 때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각불대는 각불에 대가리를 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불에 이렇게 대가리 부분을 쳐서 그 대가리를 날리고 남는 나머지 걔가 각불대다. 물론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 밑면의 모양에 따라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불대, 사각형이면 사각불대, 오각형이면 오각불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밑면 모양이. 그럼 얘는 몇 각불대냐면 사각불대겠죠.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 1, 2번 해보세요. 다 해봐. 1, 2, 3. 자, 첫 번째 도형은 삼각뿔대죠. 삼각뿔대. 밑면이 삼각형이며 원래 삼각뿔의 위쪽에 그 대가리 부분을 친 건데 남아있는 삼각뿔대 몇 면체입니까? 그러면 이거 몇 면체냐면 면이 몇 개냐 물어보잖아요. 위아래 밑면 몇 개? 2개. 옆면 몇 개? 3개. 왜 3개? 삼각. 그치,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이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변이 하나, 그럼 옆면 하나. 이쪽 변이 하나, 그럼 뒤에 면 하나. 이쪽 면 하나, 그럼 여기 면 하나. 밑면의 도형의 그 각형수만큼 옆면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몇 면체입니까? 그러면 밑면 2개 플러스 여기 이렇게 삼각형에 3을 더한 거죠. 그럼 5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5면체가 됩니다. 답을 쓸 때는 물론 5면체로 써야 되겠죠. 면이 몇 개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몇 면체냐를 물어봤으니까 얘처럼 5면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규칙이 뭐죠? 이건 몇 각불대예요? 5각불대잖아? 규칙은 위아래 밑면 2개, 맞죠? 플러스 5각불대 5만큼 더 쓰면 되는 거니까 총 7개 면을 가진 7면체. 얘 규칙은 위아래 밑면 2개, 플러스 옆면 몇 개? 옆면 몇 개 있어요? 6개. 이게 육각불대니까 옆면이 6개일 거라는 얘기야. 그럼 답은 8면체. 그럼 이게 만약 n각불대면 규칙이 뭐냐는 거죠. n각불대 규칙이 뭐예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2겠죠. 이 2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밑면의 개수. 밑면 개수 항상 2개 더 쓰면 됐고, 그 다음은 나머지 삼각뿔대일 때는 3 더하고, 사각뿔대에는 4, 밑면이 뭐냐 사각형이니까 사각뿔대에는 4 더하고, 오각뿔대에는 5 더하고, 육각뿔대에는 6 더하고, n각뿔대에는 n 더하고, n 플러스 2. 맞습니까? 모서리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모서리 잘 보세요. 밑에 모서리 몇 개예요? 3개. 위에 몇 개예요? 3개. 3개야? 옆에 몇 개죠? 3개. 그럼 3이 몇 번 곱해져요? 3번. 3번. 맞죠? 이해 보세요. 모서리, 밑면 모서리 몇 개? 4개. 4개. 윗면 모서리 몇 개? 4개. 옆면 모서리 몇 개? 4개. 4가 몇 번 곱해져? 3번. 여기까지 해봅시다. 밑면 모서리 몇 개? 5개. 윗면 모서리 몇 개? 옆면 모서리 몇 개? 5가 3번 곱해지네? 그럼 얘는 당연히 6이, 이 18은 6이 3번 곱해진 거겠죠. 그럼 n각뿔대의 모서리 개수는 3n이 답이에요. 3 곱하기 밑면의 모서리 개수 3n.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꼭지점 개수 세봅시다. 꼭지점을 좀 색깔 분리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밑에 3개, 위에 몇 개? 3개. 3이 몇 번 계산되죠? 2번. 밑에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밑에 4개, 위에 몇 개? 4개. 4개. 그럼 4가 몇 번 곱해야 되죠? 2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10은 밑면에 각형수가 5인데 그 각형수의 2배만큼 위아래 꼭지점이 나오니까 2 곱하기 5, 10이 나온 거고, 그럼 얘는 얼마예요? 2 곱하기 6, 12. 모서리 12개. 그럼 n각뿔대 모서리 개수는 2n이 공식이죠. 됐죠? 어렵지 않죠? 물론 나중에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볼 때까지는 이 공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면체의 설명만 빨리 드릴게요. 어차피 여기도 선생님이 별로 해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암기하는 숫자들은 선생님이 써드리고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해야 되지 내가 딱히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으로 공식 유도되거나, 뭐 풀이를 보거나, 그래서 선생님 풀이, 저게 저렇게 풀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보고 익혀야 되는데, 여기는, 자, 이게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지, 선생님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국어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단 처음 가르쳐 줄 때는, 야, 외워라 하면서 막 여러분들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국어단 할 때마다 보통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관여하나요? 니네가 외우잖아. 1은 2, 2는 3, 2, 3, 이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지. 국어단 외우는 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어단 외우면 더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따로 설명하는 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노력이에요. 이쪽도 그래.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지, 뭐 추가로 뭐 선생님 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처음이나 설명할 게 있지. 그럼 이제 정다면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면체를 배우고 있잖아요. 다면체 정체는 입체도형 중에 다각형인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도형. 걔를 다면체라고 부르는데, 다각형 할 때도 정다각형이 있었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것들 정다각형. 정다각형의 뜻은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걔를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다면체 중에 입체도형 중에도 정자가 붙는 정다면체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정다각형은 그 각형수에 정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정다각형이 존재하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백각형, 정이천각형. 정자만 붙이면 돼. 근데 정다면체는 딱 5개밖에 없어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요거 빼놓고는 정자를 붙일 수 있는 다면체가 없습니다. 의외로 단순한 것처럼 보이죠. 5개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5개를 하는 과정에 기억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첫 번째, 정다면체가 되려면, 정다각형이 되려면 변, 각 모두 같은 2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정다면체도 2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돼야 돼요. 어떤 정다면체가 있다면 그 면이 몇 개든 간에 다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합동인 다각형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삼각형인데 저기 정사각형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합동인,
그 정삼각형이라는데 여기는 크기가 한 변이 1짜리인 정삼각형인데 저기는 한 변이 3짜리인 정삼각이 붙어 있어. 그래도 안 돼. 말 그대로 크기, 모양이 똑같은 정다각형들이 붙어 있을 때.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런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다면체 각 꼭지점마다 그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봤더니 그 면의 개수가 항상 일정하게 다 모여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우리는 정다면체라 부른다. 두 개 중에 써있죠.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정다면체가 아닙니다. 둘 다를 만족해야 됩니다. 종류는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존재한다. 자, 그 그림이 보여졌죠? 여기. 그럼 도대체 그 정다면체 종류가 5개라면 걔네는 누굽니까? 얘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게 면이 4개인 정사면체. 우리가 많이 보던 동입니다. 사실 저런 모양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짜 많이 보는 것.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봐요. 뭐 하갈, 뭐 이렇게 종이접기 할 때 하갈 있잖아요. 그게 이런 모양 비슷한데 정팔면체. 얘네는 좀 보기 어려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나타나는 도형이긴 한데 얘가 면이 12개인 정12면체. 얘가 면이 20개인 정20면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5개가 정다면체인데 이 정다면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정사면체 보세요. 정사면체는 합동인 정삼각형 4개로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조건, 각 꼭지점마다 모이는 면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이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몇 개냐면 이쪽 면 하나, 밑에 면 하나 3개 모이죠. 근데 그 점만 3개 모이는 게 아니고 이쪽 점에도 면이 3개 모여요. 이쪽 점에도 3개, 얘도 3개. 모든 꼭지점마다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로 일정하다는 얘기지. 정사면체도 정사각형 4개로 만들어져 있는 입체동이며 각 꼭지점마다 모이는 면의 개수는 3개입니다. 여기 위에 하나, 앞에 하나, 오른쪽 옆에 하나. 이 꼭지에 모이는 건 3개. 나머지도 다 3개. 얘는 정팔면체, 한 면이 정삼각형인 8개로 구성되어 있는 입체도형인데 꼭지점마다 모이는 면의 개수는 얘는 4개예요. 이렇게 4개. 근데 얘만 4개가 아니고 이쪽도 4개, 이쪽도 4개, 다 4개씩 한쪽에서 모인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정다면체가 만들어진 어떤 이유는 알겠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다 그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다면체 모서리가 몇 개입니까?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여기가 제일 헷갈립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요거랑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통틀어 놓고 외우라고 그러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외우는 방식이에요. 잘 보세요. 정사면체는 그냥 4자만 딸게요. 정팔면체 8, 정육면체 6, 정팔면체 8, 정12면체 12, 앞에 정자 뺐어요. 정20면체 20. 따라서 면의 개수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죠? 이름이 면의 개수야. 정사면체 면 4개, 정육면체 면 6개, 정팔면체 면 8개, 정12면체 12개, 정20면체 20개. 이건 그냥 외울 건 아니야, 사실. 이름 자체에 면의 개수가 써져 있으니까. 외울 거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면의 모양,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얘네만 잘 외우시면 돼요. 근데 면의 모양은 사실 우리가 도형을 그려져 있으면 면의 모양을 찾을 수 있죠.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저 면의 모양을 그려줄까? 안 그려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떠올려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도는 떠올릴 수 있는 도형인데 이 도형은 떠올리기 어려운 도형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면이 많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12면체는 이런 도형이지? 라고 잘 안 떠오른다는 얘기죠. 이때 약간 암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정사면체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죠. 얘는 정자 뺄게요. 정사각형, 얘는 정삼각형, 면 모양 보세요. 정오각형이죠. 얘는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에요. 맞니?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3개. 얘 3개. 얘 4개. 얘 3개. 얘 5개. 얘는 여기 모이는 면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5개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5개씩 모입니다.
그 다음 모서리 개수를 셉니다. 모서리 개수. 얘 몇 개? 4개. 6개. 잠깐만요. 모서리 개수. 밑에 하나, 둘, 셋. 옆에 하나, 둘, 셋. 몇 개? 6개요. 이쪽 모서리 개수.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 12개. 얘 모서리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얘 복잡하죠. 그치? 언제 다 세, 이거? 이건 좀 셀만한데, 이거 언제 다 세? 그거 무슨 일단은 외우세요. 30개. 얘 30개. 너무 많으니까 일단 외우세요. 마지막 꼭점 개수. 이 꼭점 몇 개? 4개. 얘는 꼭점 위에 4개, 밑에 4개, 8개. 얘는 꼭점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는 너무 많아. 세보면 20개. 이거 세보면 12개 나와요. 됐나요? 이해했습니까? 자, 약간 지금 우리 수업 시간이 오버됐는데, 선생님, 여기는 일단 책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필요한 것만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외우기 귀찮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만 할게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중에 뭐 안 외워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당연한 건 빼고, 너무 당연한 건 예를 들어 뭐 정사면체 면 몇 개인가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있나요? 정사면체 면은 4개겠지. 정사면체니까. 정12면체 면이 몇 개인가요? 12면체니까 12개겠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외워야 될 것만 써보면 일단 첫 번째, 이 위에는 당연히 이거 따라 쓰는 거예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사면체 써놓을게요.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돼요. 거기에 처음에 썼던 것 면의 모양. 그 다음 좀 줄여 쓸게요. 너무 많아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이렇게 줄여 쓸게요.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 마지막에 모서리 개수. 자, 이렇게 외웁시다. 자, 얘네 둘 있죠? 면의 모양이나 정다면체의 면의 모양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를 할 때는 333 미안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요 위에다 쓸게요. 얘네 둘이 계산할 때는 33345 법칙을 쓰시면 돼요. 33345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 5칸 있잖아요? 정4면체부터 정20면체까지 그 5건의 숫자가 33345, 3이 3번, 4가 1번, 5가 1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순서가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한 칸 띄고 정삼각형 한 칸 띄고 정삼각형 쓰고 남아있는 2칸에 크기 순서대로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줄여 쓴 겁니다. 면의 모양이니까 면의 모양의 3이 뭐야? 정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면의 모양의 4가 뭐야?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33345 법칙이에요. 3 건너뛰고 3 건너뛰고 3 나머지 칸에 숫자 크기대로 4, 5 쓰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것도 33345 법칙인데 위랑 똑같은 비율이면 좋겠지만 약간 순서가 달라요. 얘는 3 건너뛰지 말고 바로 이어서 3 그 다음 여기서 한 칸 건너뛰고 3 그 다음 남은 건 4,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저 도형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정3면체 3개, 정6면체 3개, 정8면체 4개, 정12면체 3개, 정20면체 5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꼭지점 개수를 계산할 때는 여기 정4면체 4는 그대로 베껴 쓰세요. 4.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정육면체 6과 정팔면체 8을 이렇게 엇갈려서 반대로 써주면 돼요. 정육면체 꼭지점의 개수는 8개, 정팔면체 꼭지점의 개수는 6개. 얘도 그래도 똑같아요. 규칙이 반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정12면체 꼭점 개수는 20개, 정20면체 꼭점 개수는 여기 있는 반대로 12개. 이렇게 써주시면 외울 때 좀 편안합니다. 첫 번째 거 빼고 한다. 근데 첫 번째 빼고 X자 모양을 바꿔 쓰면 돼요. 첫 번째는 베껴 쓰고 복사하고 6면체는 반대로 8, 8면체는 6개, 12면체 20개, 20면체 12개. 이렇게 반대로 X자 모양으로. 근데 얘가 조금 그래요. 이게 규칙이 딱히 없어요. 그냥 굳이 쌤 억지로 만들면 처음에는 정사면체 정도는 그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모서리 개수를 직접 세는 것도 나쁘진 않아. 많지 않으니까 6개. 그 다음은 억지성이에요. 약간 억지로. 이거 2배, 12개. 복사 12개. 알겠죠? 그 얘는 다 더하면 얼마예요? 30이 30. 다시 복사. 위에는 선생님 나름 규칙이 있어서 좀 외우기가 편한데 밑에 거는 너무 억지성인데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이 책에다 써놓으세요.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러 아니고요.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이 수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봐봐. 정사면체 예를 들어볼게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면의 개수는 몇 개죠? 4개죠. 그렇죠? 꼭점 개수 몇 개예요? 4개예요. 모서리 개수는 몇 개인가요? 6개예요. 자, 이 규칙 잘 봐야 된다. 정육면체 면의 개수는 6개. 꼭점 개수는 8개. 모서리 개수는 자리 없어요. 여기까지만 쓸게요. 뭔가 규칙이 보이나요, 혹시? 2배. 뭔가 규칙. 면의 개수에다가 정사면체 봅시다. 면의 개수에다가 꼭지점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모서리 개수를 뺐더니 2네. 근데 정육면체도 보니까 면의 개수에다가 꼭지점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모서리 개수를 뺐더니 2네. 얘네만 그런가? 정팔면체 보세요. 면의 개수 8개에다가 꼭점 개수 4를 더한 다음에 모서리 개수 죄송해요. 잘못 표시했죠. 칸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칸이 헷갈려가지고 정팔면체 면의 개수 8개, 꼭점 개수 6개, 2를 더하면 14개, 거기다 12를 빼면 2개. 정12면체 면의 개수 12개, 꼭점 개수 20개, 합치면 32개. 그래서 30 빼면 2네. 얘도 그래요. 20 더하기 12, 32. 그래서 30 빼면 2예요. 그래서 이 오일러의 공식이 뭐냐면 만약에요. 면의 개수는 따로 셀 필요 없다고 했죠. 공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다면체 이름이 면의 개수니까. 근데 꼭지점의 개수나 모서리 개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근데 이게 외우기 편하잖아. 처음에 4 베껴 쓰고 X함으로 반대로 쓰면 되니까. 요거 하는 날 외운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얘를 몰랐어. 이걸 안 외웠어. 얘네를. 이거 헷갈려. 선생님은 2배 한 다음 베껴 쓰고 2배 한 다음 이게 하는데 모르겠어. 그럼 이 공식 쓰시면 돼요. 면의 개수에다가 꼭지점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모서리 개수를 빼면 답이 항상 2가 나온다는 공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만약 정12면체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정12면체 내가 모서리 개수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머지 쓰면 돼요. 정12면체 면은 12개. 근데 정12면체의 꼭점 개수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정12는 끝에는 20과 바꿔 쓰는 거니까 20은 더하고 모서리 개수를 뺐더니 답이 2가 나오네. 이게 32잖아. 얼마 빼야 2가 나옵니까? 그러면 30 빼야 되겠네요. 정12면체 모서리 개수는 30개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안 외우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외우면 6개, 2배, 12개, 복사 12개, 다 합치면 30, 다시 복사. 이렇게 외워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공식 써도 되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공식 다 외우시고 여기 있는 문제 다 푸시고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이 전개도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과제 하실 때 어디까지 과제 하시냐면 여기까지 하시는데 전개도 빼고 다 하시면 돼요. 이 페이지 있죠? 여기 77페이지 빼고 여기 78페이지 7번, 8번 요 두 구 빼고 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제고 더불어 78초까지가 숙제예요. 78까지 숙제인데 77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잠깐 놔두시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78의 맨 끝에 있는 두 개, 7, 8번은 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 원과 부채꼴 파트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공부 해오시고 네, 갑시다.